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룡의 역사기행, 오늘은 공주편입니다. 노을지는 햇살마저도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 이곳에는 우리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평가받는 백제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는 이 귀여운 동물, 뭘까요? 진묘수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무덤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무덤 속에 놓아두는 것으로 무령왕릉에서 이렇게 생긴 진묘수가 발견되었었죠. 근데 이거 생긴 게 너무 귀여운데. 1971년 주변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의 존재. 처음 무령왕릉이 발견됐을 때 그 왕릉의 입구가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개방하고 딱 들어갔을 때 발굴자의 첫눈에 보였던 것, 그게 바로 이 진묘수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 석상입니다. 당시 실제 발굴 사진들입니다. 무덤을 개방하기 전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이고요. 입구를 막고 있는 벽돌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라면 손이 덜덜 떨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입구를 모두 개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진묘수의 모습. 입술 부분이 살짝 붉죠? 이게 일부러 빨갛게 칠해놓은 거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빨갰던 이 입술색이 당시 입구를 개방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햇빛이 비추니까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도 부러진 채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발굴단의 실수는 아니었고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번 지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무덤 안도 유물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고요. 국립공주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실물 그대로 진묘수가 전시되어 있으니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덤의 주인인 무령왕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매표소 옆 한쪽에는 무령왕의 출생부터 백제왕으로서의 업적, 죽음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를 피해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곳에서 다시 백제의 부흥을 이끌며 중국, 일본과 활발히 교역했던 무령왕. 참고로 무령왕은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출신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송산리 고분군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책로처럼 길이 잘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무덤 내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날씨가 얼마나 좋았던지 하늘도 맑고 구름도 예쁘고, 무령왕릉 발굴 당시에는 폭우도 내렸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산책하며 거닐기 참 좋은 날씨네요.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마침내 송산리 고분군의 자태를 볼 수 있습니다. 총 7개의 무덤이 있는데 무령왕릉을 빼고는 모두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송산리 6호분. 무령왕릉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진 무덤인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갈하게 쌓여진 벽돌의 모습, 그리고 동서남북 벽면에 그려진 사신의 그림까지. 왠지 왕릉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범상치 않은 자태에 그야말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모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송산리 6호분의 내부 모형인데요. 모형인데도 들어올 때 굉장히 웅장함과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벽면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청룡, 우측에 백호, 양쪽에 주작, 뒤쪽에 현무까지 이 사신이 벽면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무령왕릉하고 비슷하게 벽돌로 글씨를 구성해놨다고 합니다.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정확히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혀있기 때문에 왕릉임이 밝혀졌지만, 이 무덤의 경우는 다른 비석이나 어떤 유물들도 없이 다 도굴당한 형태로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령왕릉에서 보였던 그 벽돌 무덤의 형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령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사신의 그림까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무령왕과 굉장한 친밀도의 관계가 있거나 가족관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백제의 왕이거나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아쉽네요. 누군지 모른다는 게.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송산리 5호분으로 가보죠. 이곳은 6호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역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갈하게 쌓여 올려진 건 동일한데 재료가 좀 다른 것 같죠? 벽돌이 아닌 일반 돌인 것처럼 보이고 벽면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 뭔가를 덧발라 놓기도 했네요. 벽돌 무덤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그 이전의 무덤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송산리 5호분 옆을 끼고 돌면 드디어 장엄한 무령왕릉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실제 무령왕릉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 입구에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서 발견을 했죠. 그래서 놀라서 여기 흙을 조심스럽게 퍼왔더니 입구가 있었던 거예요. 벽돌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 벽돌을 하나 딱 뺐더니 흰 연기가 막 피어올랐다고. 이 말이 무엇이냐. 무려 1400여 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보고를 하지 못했던 그 무령왕릉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령왕릉인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이 안에 과연 어떤 시신이 안장돼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유물들이 담겨 있었을까? 정말 여러 가지로 당시 발굴단은 굉장히 흥분하지 않았을까? 우리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백제 무령왕과 왕비가 함께 묻힌 무덤의 모습. 무령왕릉 안을 한번 살펴보죠. 모형이라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관에서는 이렇게 잘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왕릉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연도라고 불리는 너해방 무덤 입구가 있고요. 바로 저쪽에 진묘수가 있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송산리 6호분보다는 깔끔하지만 뭔가 조금 장식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당시 실제로 이 안쪽에서는 관과 4천여 점이 훨씬 넘는 유물들이 발견됐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발견이 아닐 수가 없죠. 발굴 당시 유물들이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사진으로의 기록을 거의 해두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 재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널브러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의 여파도 있었겠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관으로 사용된 나무가 썩고 무너지면서 유물들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물들의 상태는 세월에 비하면 매우 양호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만 무려 4,600여 점. 이 중 국보급 유물만 해도 17점이나 된다고 하네요. (1400년) 이후 후손들을 만나기까지 어두운 무덤 안에서 잠들어 계셨을 무령왕과 왕비를 기리기 위해 절을 올렸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흥미진진 공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송산리 고분군, 특히나 이 백제 유적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라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록도 많이 없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주에서만큼은 5대 왕을 걸쳐서 찬란한 웅진 백제의 문화를 만들었던 그 역사들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누구의 무덤인지가 밝혀진 유일한 삼국시대 능이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무령왕의 안장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1971년 발굴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위대한 업적들, 그리고 또 실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곳 송산리 고분군을 관람을 하신다면 너무나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 공주에 오셔서 송산리 고분군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성교 쪽에 고라니가 있어요. 고라니 여기 보이시죠? 놀라지마 난 그냥 지나가는 거야.